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공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90대인 공주 43번 확진자로 푸르메 요양병원 입원 중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22일 기저질환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주 요양원 관련 사망자는 10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오전 보령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더 나왔습니다. 보령 72에서 77번 확진자인 이들은 아주자동차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입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외부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주자동차대 코로나19 확진자는 외국인 유학생 38명과 내국인 학생 1명 등 모두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주자동차대 기숙사에서 지난 14일에서 16일 베트남 유학생 21명이 무더기로 확진되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산군 고덕면의 한 동사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23일 오전 4시 58분쯤 시작된 불로 돈사 한계동과 돼지 800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 함께 보시죠.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민 명령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요. 양 지사는 22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내년에도 도정을 살필 일이 굉장히 많아 도정에 전념하고 도정의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선 국회의원의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지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양승조가 아니더라도 홍길동 씨라고 해도 충분히 경선 참여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지사는 기회가 되면 경선에 나가는 것이 도민과 지지자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양 지사는 출마는 도민의 뜻에 달려있다며 도민이 도정을 차질 없이 살피면서 경선에 참여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하신다면 그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며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도정의 과제를 잘 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충청권 대표성 확보를 전제로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앞서 양 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장 차관급 공직자 중 이런 사태는 처음이고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충청권을 대표할 양승조 지사의 대선 경선 참여,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서산시가 법률 홈닥터 기관 운영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서산시 법률 홈닥터로 활동하고 계신 김경남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법률 홈닥터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 법률 홈닥터가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법교육,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 분야의 주치의를 법률 분야에 적용시킨 서민 법률 주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홈닥터 제도는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돕고자 2011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며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에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서 65명의 법률 홈닥터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료 분야의 주치의를 법률 분야에 적용시켰다고 하니까 이해가 쉬운데 서산시가 내년에도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들었어요. 무려 7년 연속으로 운영을 하게 됐다고 하죠. 네, 서산시가 법무부로부터 2021년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매년 전국 65개의 지역 거점기관을 선정 운영하는데요. 충청남도는 서산, 천안, 아산, 논산 등 4개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률 홈닥터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법률 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생활 속의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률 홈닥터를 적극 운영하여 총 762건의 법률자문, 법교육, 구조알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면접 상담도 가능한데요. 직접 변호사를 보고 상담하기를 원하신다면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인근 지역에 정기 방문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 상담 일자에 맞춰서 찾아오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산시 법률 홈닥터는 서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서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41-664-173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문제 발생 시 1차 법률 서비스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법 문제라는 게 사실 많이 어려운 분야잖아요. 법률 홈닥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떤가요? 서산시 법률 홈닥터는 201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법률 상담 및 교육, 구조알선 등을 통해 많은 시민분들께 생활 속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운영을 쭉 해오면서 이제 전문성,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내년도의 운영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홈닥터가 배치되지 않는 기관과도 간담회 및 연계를 통해 출장 상담을 활발하게 펼쳐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이 돕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출장 상담을 거의 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출장 상담 및 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법률 홈닥터 김경남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충남도가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선영 도의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와 일자리, 노동환경 개선을 주제로 집중 토론했는데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충남의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10.7% 급감한 반면 상위 20%는 0.6%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8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9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당진에서는 3,6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4만 원의 바우처를 지역 농산물 유통 매장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청양 먹거리 직매장이 개장 3개월여 만에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9월 문을 연 먹거리 직매장에서는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청양군은 청양 건고추 할인 행사와 축산물, 제과 제빵 코너 추가로 직매장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생산량이 떨어지는 2월까지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해 품목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가동합니다. 군은 환경관리센터에서 총 62억 원을 들여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최신 자동화 장치가 도입돼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 98%까지 선별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군은 또 내년 6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해 하루 최대 3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뉴딜 사업인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는 부성면 간척지 B지구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반영한 도농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시행사는 현대건설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6,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당진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에 시민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진에 위치한 기업 SBC1은 마스크 8만 장을, 농업경영인회는 성금 1,000만 원과 함께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당진시는 9억 6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 원을 배분받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산군 찾아가는 문해교실 졸업식이 지난 22일 예산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500명의 어르신 가운데 6년 과정을 마친 덕산 복당 문해교실 어르신 9명이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올해 문해교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콩나물 기르기와 영화 관람 등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2020년 청양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 2,33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54명의 학생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는데요. 지난 2013년 초대 명예군수로 취임한 유병권 청양군 명예군수는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에 10억 원을 기탁한 뒤 현재까지 장학생 200여 명을 선발해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 오전 기온 0도, 낮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겠고 밤 늦게 눈 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전국의 하늘 탁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대기질이 다소 깨끗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은 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청양 영하 2도, 당진 홍성 영하 1도, 서산은 0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5도 내외로 기온이 오릅니다. 당진 4도, 서산 청양 5도, 홍성은 6도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잠시 풀렸던 날씨는 금요일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최저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한편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사이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발생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눈발이 날릴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8에서 12m로 예상되는데요. 해안가에서는 시설물 안전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파고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근 대전에서 집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체기에 접어드는 듯했던 확진자 수도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백신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특히 이번 연말에는 모든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